그리고 경기도청을 방문한 이후에 성남시청도 항의 방문했습니다. 또 하나 화면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자료를 이미 제출했다는 말을 하지 마시라고요. 예? 그 자료는 여러분들이 제출하기 전에 우리가 언론이, 주민들이 제보에 의해서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자료예요. 여러분들이 제출 안 해도 돼요. 그거는 공문으로 경기도를 경유해가지고 성남시에 요구했던 자료 그걸 달라고 우리가 여기 온 거예요. 화천대유에서 돈 받으셨습니까? 왜? 하지 마시라고. 왜 자료를 안 주십니까? 시에서 이제 보유하고 있는 자료들을 거의 다 제출을 했고 언제 제출했어요? 누구한테? 도개공 자료를 달란 말이에요. 도개공 자료는 저희 지금 이재명 국장 공범입니다, 공범! 하지 마시고 말장 하지 않아요. 네? 자료가 왔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왜 왔겠어요? 잠시 다른 목소리도 담겼던 거 여러분도 눈치채셨을 텐데요. 이 성남시청 항의 방문에는 대장동 주민들도 함께했습니다. 성남시 오늘 무시합니까? 무슨 회의가 중요한지 모르지만 회의를 핑계로 여기 안 온단 말이에요. 원수미 씨는 대답하라! 그런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다 제출하는 거야. 성남시에서 이재명 씨가 우리한테 엄청 잘해준다고 원주민들한테 잘해준다 걱정하지 마라 했거든요. 근데 1만 원 돈을 먹었다는 건 상상조차도 할 수도 없고 진짜 국민을 속였다는 게 원주민한테 이렇게 독박을 씌워도 되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원주민들한테 살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대체? 이 질문은 대장동이 지역구인 김은혜 의원님께 직접 여쭤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화면을 저하고 같이 보실까요? 오늘 일부 보도에 따르면 대장동 주민들이 화천대유 관련 민원을 작년 말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낮은 지분율에 반해서 지나치게 많은 개발 이익금을 가져갔다. 이렇게 계속 목소리를 냈었는데 성남시가 이를 묵살했다라는 주장이 나왔거든요. 네, 뭐 한두 번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지금 화천대유가 손님이나 다름없는데 공공인 주민의 돈을 들고 잔치상처럼 다 휩쓸어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 주민분들이 이게 공공개발이라고 하지만 공영주차장 하나 없고 또 송전탑 제대로 지하화하지도 않아줘서 민원을 제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근데 답변이 오긴 왔어요. 근데 그 답변이 답장이 아니라 고발장으로 왔죠. 그래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주민들에게는 공무에 대한 협박, 갈취범이다라는 인식하에 고발을 했고 결국 무혐의로 풀려났지만 주민들은 아직도 언제 다시 고소당할지 몰라서 공포에 떨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들은 대장동에 부당이득을 다 가져갔기 때문에 환수 받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원주민들이 헐값에 수용당한 땅도 그렇고요.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화천대유가 정신을 차리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길 바라지만 성남의 뜰 성남시 아무 대응이 없습니다. 화면 한번 더 볼게요. 고발을 했고 올해 1월에는 대장동 개발 방식에 민원을 제기했다. 성남시가 확정 개발 이익금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맞느냐? 문제였다. 성남시 이렇게 답해왔어요. 근데 이승훈 변호사님, 다음 바뀌는 화면을 좀 만나볼 텐데 성남시의 얘기, 민간업체 추가 이익금 배당을 중단하고 개발이익 전액을 환수하라. 대장동 입주민들에게 피해 덜 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경기도와 성남시 얘기인데 너무 뒤늦은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경기도 이제 지사이고 현재 이제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성남시도 그에 따라서 이제 황동으로 나서는 것 같고요. 예. 실제 청렴서약서에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었기 때문에 그것에 기해서 이제 청구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이제 업무상 배임으로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았습니까? 김만배 대표에 대해서. 그래서 업무상 배임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이것과 관련해서 손해를 일부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실제 이제 주민의 돈을 뭐 강탈했다 이런 취지로 이런 발언들이 가끔 나오는데 실제 3개 감정평가 기관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평균 가격으로 해서 보상을 한 것이고요.
또한 예를 들어서 남모 변호사 같은 경우는 실제 이 대장동 땅을 32%를 구입을 하고 1,200억 정도를 들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애초에 이 사업을 설계하고 토지를 매수하는 가격에서 가격이 많이 부풀려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감정평가라고 하는 것은 부풀려진 가격이 아니라 일반 시세 어떤 일반적인 감정평가 가격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원주민들이 수용당한 이후에 본인들이 이주 택지를 너무 비싸게 불화받았기 때문에 아직도 대출을 껴안고 살고 있습니다. 예. 자기 땅은 뺏겼는데 말이죠. 근데 이제 와서 경기도가 마치 부당이득 환수해라라는 식으로 쇼맨십으로 하는 건 그건 국민들을 오히려 공분하게 만들 거라 생각해요. 예. 그 부당이득이 있다면 화천대유가 7배의 원주민 땅으로 땅 장사를 해서 수익을 챙겼는데 그것도 수익계약으로 불화받아서 말이죠. 그러면 그거는 국가가 재판을 통해서 배임과 뇌물 확정받은 뒤에 국가에 기속해야지 말만 환수하겠다 그런 식으로 국민들에게 눈속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도원 의원님. 근데 뭐 뒤늦게 알려지긴 했지만 사실 대장동 현장에서는 꽤 화천대유 관련해서 여러 볼멘 목소리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와서 좀 되돌아보니까요. 지난주에 우리 김은혜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그 제시한 그 원주민들의 그 증언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이 이 지금 대장동 사태의 핵심을 지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거기 살면서 아파트를 나중에 뭐 불화받든지 아니면 자기 땅을 위해서 평당 500만 원의 그 땅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끼면서 이게 공공기관 환수처럼 돼가지고 그걸 250만 원에 내준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그 250만 원 땅을 그 기반으로 해서 한 평당 1,400만 원 정도의 아파트를 분양받는 걸로 다들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2천만 원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원주민도 손해를 본 거고 또 분양을 받아서 입주한 주민들도 손해를 본 거고 그 모든 손해를 화천대유 천화동인 7명이 나눠 가진 거니까 여기에 근본적인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오늘 대장동 주민들 일부도 국민의힘 항의 방문에 동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어제 긴급 기자회견에서 경기도지사직으로 국감에 출석하겠다.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만약에 저한테 경선 완주와 도지사직 유지 둘 중에 하나를 굳이 선택하라고 요구하면 도지사직을 사수하겠습니다. 자기가 정치적으로 좀 불리하다고 해서 선거운동 많이 하겠다고 사퇴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저의 당초 입장대로 경기도 국감에 임하기로 했습니다. 대장동 개발과 화천대유 게이트 관련으로 정치 공세가 예상되지만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도원 의원님. 네. 뭐 범여권에서는 국감의 스타가 이재명이 될 것이다. 이해운 전 의원은 셀프 방어에 의해서 국감에 출석한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이재명 후보가 정면 돌파 혹은 야당 의원의 질문 잘 답하면 반전 기회는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재미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그 국정감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여당 대선 후보가 피감기관의 기관장으로서 국정감사에 나오는 건 이번이 처음이죠. 물론 이전부터 이 지사가 그런 의지를 보였지만 여당의 대선 후보가 된 뒤에는 송영길 대표를 비롯해서 그냥 도지사직은 물러나고 국감도 받지 않고 후보직에 충실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이제 조언을 했는데 예. 몇 가지 이유가 있어가지고 국감에 출석하기로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우선은 아까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경기도 성남 그 시청 방문한 것처럼 만약에 이제 갔는데 이 지사가 도지사가 아니고 그냥 후보만 한다면은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료 요구에 막상 거절만 하기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아니라 이재명 지사를 대리한 그 도지사 대행이 나와서 답변을 한다면 야당 의원들의 거센 그 질문 공세에 답하기가 쉽지 않고 약간은 이재명 지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식으로 답변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리스크는 본인이 직접 그 가져가는 게 맞고 어쩌면은 그 이재명 지사가 야당 의원들의 능력을 아주 높이 평가하지 않고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방어하고 제압해서 확실하게 이 문제의 여론을 돌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승부는
이재명 지사가 아닌 국민의힘 의원들이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해서 얼마나 새로운 내용을 얼마나 국민들이 설득할 수 있게 제시하느냐 여기에 달렸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김 의원님께도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말 이번 국감 18일 20일 예정돼 있는 경기도 관련 국감 자신 있으십니까? 잘해야죠. 왜냐하면 이번 국감은 대장동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2NE1 노래처럼 내가 제일 잘 말해 그런 취지로 이재명 지사가 나온 거라 생각합니다. 웬만한 분들 나왔다가 서류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이 지사를 언짢게 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 면에서 증거도 제출 안 하고 증인도 세우지 않고 오히려 전에 있던 이용철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제2의 대장동 같이 했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분을 행안부로 며칠 전에 뺐거든요. 이거는 증인을 들고 튄 거죠. 결국은 그 증인이 제대로 말할 수 없도록 위중죄가 두려워서일 수도 있고 제대로 말하는 게 경기도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거는 증인 도피시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증인으로 꼭 해달라고 민주당에 이야기하고 있지만 안 받아들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맹탕 국감을 유도한 뒤에 현란한 말 기술로 돌파하신다면 저는 그건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알았다면 부패고 몰랐다면 무능이죠. 그걸 알 수 있는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시각을 갖고 계시군요. 국감 많이 관심 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 얘기가 나오니까 다시 요즘 소환되는 인물 하나가 있습니다. 화면부터 만나볼까요? 진심 어린 사과할 기회를 많이 놓쳤습니다. 그러면서 거짓말이 99가지, 99만 가지를 하다 보니까 이재명 씨가 계속 악수를 두고 결코 김부선의 명예를 걸고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났던 사실은 변함이 없고 그 사람은 부인하는데 세상 이치가 결국엔 권선징악이에요. 제가 어제 이재명 낙선운동 선언했잖아요. 그 유세장마다 찾아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시위를 해야 되니까 체력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2시간씩 마라톤을 다시 하기로 결심하고 나왔는데 쉽지 않습니다. 근데요, 이재명은 아니에요. 이재명은 아닙니다. 이재명은 절대 아니에요. 김부선 씨의 여러 주장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이승훈 변호사님, 이 이재명 캠프에서는 앞으로 내년 3월 대선까지 김부선 씨에 대한 뭐 경계라고 할까요? 혹은 뭐 여러 관심들이 좀 부담이 되진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뭐 사실 여부를 떠나서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김부선 씨가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지는 실은 궁금해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본인이 원하는 게 뭔지, 언론에 관심을 갖고 싶은 건지, 아니면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사사건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입장을 표명하는데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말을 좀 했으면 좋겠다. 본인도 수차 뭐 허위사실 공표를 통해서 명예훼손죄로 벌금을 낸 걸로 알고 있고, 주변 지인들과도 많이 다툼으로써 벌금 처분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국민들이 관심 가질 수 있는 걸 얘기하지 계속적으로 마치 자신이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듯한 저런 모습들을 볼 때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이 대장동 사건도 좀 신중한 문제고, 이재명 지사가 국감에 나가서 성실하게 소명하고 또 관리 책임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좀 국감을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경기도청 항의 방문 얘기가 첫 번째 주제였습니다. 다음 주제, 이제 검찰 수사에 집중을 좀 해보겠습니다.